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요. 수요일 하면은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또 새벽 4시에는 금리 결정에 대한 발표도 있고 또 FOMC 각종 관련된 발언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저희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세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각종 질문들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욱더 특별히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은 오늘 출연하시는 마스터님이 직접 로그인하셔서 여러분들의 답변 직접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바깥의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추운 날인데요. 오늘도 이런 추운 날씨에 비해서 또 해외 선물 이런 열정 불살라주실 해설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해설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워도 아마 해외 선물에 대한 열망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르실 거라 이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열정으로 이제 뭐 매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 방송을 지켜보면서 좋은 매매 노하우 그리고 시장 비율을 얻어가실 텐데요. 오늘도 1시간 그렇게 같이 알차게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이 열정 또 채워주신다고 하니까요. 김영철 해설위원님도 오늘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는 새벽에는 또 FOMC 발표가 있는 만큼 이분 오늘 참 중요합니다. 김경희 PD 오늘도 함께 할게요. 김경희 PD. 네, 조금 있다가 새벽에 이제 FOMC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좀 여러 가지 이슈들도 산재해 있는 상황인데 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이슈가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했던 것들이 다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같이 각종 이슈와 이벤트들이 많이 존재하는 날에는 또 김경인 PD의 이런 외신 뉴스 그리고 선별된 뉴스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김경인 PD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녁인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2시간 동안 신세계 안에서 중점적으로 해외 선물 전략 짜주실 마스터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해외 선물의 신 챔피언이죠. 팩트로 승부하는 선재 마스터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재 김선입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날이 굉장히 추운데요. 파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따뜻한 날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별로 움직임도 별로 없고요. 굉장히 조용하고 잡아놓으면 별로 안 가기 때문에 네. 좀 열이 많이 나죠. 그래서 굉장히 잡아놓으면 따뜻합니다. 네. 잘 안 움직여서. 네. 자,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원유 재고와 그다음에 FOMC가 있죠. 전반적으로 보합장들 예상되나 차익 매물들의 실현에 의한 쫓아감보다는 여전히 좀 차분하게 오늘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했다 보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소식어를 또 제가 소개를 하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만큼 또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고 또 많이 좀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마스터님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시간 동안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중점적으로 해외 선물 전략 짜 드릴 텐데요. 앞서서 마스터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어제장도 그렇고 현재 시장도 그렇고 흐름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에선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답답한 시장 안에서도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전략을 짜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 신세계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현재 시간 11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시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일단 모든 종목이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먼저 S&P 500 지수 2669.7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개장 직전인데 보합권에서 이제 상승 쪽으로 조금 방향 틀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나 0.05%의 강보합으로 6,405.7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FX도 방향 보도록 하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근에서는 0.12%의 강보합으로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758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아래 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결국은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1250달러는 다시 또 회복은 하진 못했지만 1246.7달러로 0.02% 강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시 후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크루드오일 57.55달러로 57달러 중반대 가격 다시 지켜내가고 있는데요. 0.17%의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일단 현재 시세 살펴보셨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도 상방 쪽으로 가고 있고 유로 FX도 현재 구간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에 많이 빠졌던 골드 역시나 현재 구간에서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크루드오일도 역시 57달러 중반대 가격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저희가 오늘 출연진분들과 이슈 점검에 앞서서 김경희 PD 이슈 점검할 내용 있나요? 네, 오늘도 역시나 이제 시작할 때 되니까 소식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 쪽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11월 소비자 물가가 0.4% 상승하면서 월가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국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8월부터 10월까지 실업률이 4.3%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라고 하네요. 다음은 영국에 이어서 유로존 소식입니다. 10월에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해서 0.2%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어제장 리뷰네요. 다우와 S&P 500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훈훈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금리 인상과 세제 개편안에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유 소식입니다. 오펙이 생산량에 대해서 지금 6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원유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ING 쪽에서 나온 전망입니다. 유로화가 1.18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분석적인 소식까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원유 재고 발표도 있고 그동안 유로화에 대해서 지금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다우지수와 S&P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을 앞두고 지수에 대해서는 본장 역시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펙 생산량은 6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라는 생산량에 대한 수치까지도 꼼꼼하게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슈 점검 전에 현재 구간 기사를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올해 마지막 FOMC를 앞두고 혼조세 구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두 지수 상황이고요. 또 S&P 500 역시도 보합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역시나 미국 FOMC 금리 결정과 그리고 성명 발표에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서 ING 쪽에서는 유로화 1.18달러 상승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은 강보합권으로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오늘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해증 매도 물량과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57달러 중반대 계속해서 지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골드입니다. FOMC 경계감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계속적인 하락세가 좀 잦아드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은 1246.9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FOMC 성명서를 발표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S&P 500과 그리고 지수에 대한 방향성 또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 개장 직전이기 때문에 아직 개장 후 또 흐름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S&P 500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인데요. 자, 현재 2669.75네요.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 구간에서 지금 마스터님 홀로 다운이고요. 지금 업에 대한 의견을 저희 3명 통일이 됐는데, 일단 이 구간에서 매매를 들어가는 것 자체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매매 전략이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김경영 PD 오늘 업에 대한 의견 드렸는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장에서는 역시나 좀 FOMC 결과를 앞두고 좀 투자자들이 좀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외신 쪽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의 이 흥조라고 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다른 또 이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어제가 맞겠죠? 어제 지금 미국 엘라베마에서 상원 그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공화당의 로이 무어라는 사람이 출마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더그 존스라는 사람이 출마를 했는데 이 엘라베마 같은 경우에는 좀 전통적으로 보수층에게 표를 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화당의 로이 무어가 좀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널리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이 로이 무어에게 약간 그 성추행 스캔들이 좀 제기가 되면서 좀 그것도 약간 추잡하게 10대 소녀들을 성추행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네. 이 민주당의 더그 존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약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상원에서 지금 과반을 확보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 그 의석수가 51대 4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51석이고 민주당이 49석인 것이겠죠. 이렇게 되면 지금 트럼프가 좀 정책적인 어떤 어젠다를 추진하기에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좀 그것 때문에 오늘 지수 선물이 약간 빠졌다라는 지금 분석적인 의견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달러 가격에도 영향을 주었던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이게 의외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빅이슈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상승으로 출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생각보다는 좀 힘이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부터 봐야 될 빅 이슈는 공화당이 그들의 세제 개편안을 크리스마스 전까지 추진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 보궐선거로 인해서 좀 이게 이 선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외신에서는 이거를 좀 엔타이 트럼프 무드라고 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반발심이 이번 선거로 인해서 표출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18년 중반에 있을 그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과반을 집권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불안감이 좀 상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의 보궐선거가 좀 크게 영향을 미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에 의하면 이게 지금 S&P 500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법인세 부문 같은 경우에는 21%로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관계자가 네. 오늘 인터뷰를 했다라는 외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법인세율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백악관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부분은 현안의 일부이며 아직 협의할 부분들이 남아있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약간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스케줄이 있는데 지금 양원의 협의회에 속한 상하원 의원들이 오늘 백악관에 점심을 먹으러 만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나서 좀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뭐 이렇게 협의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정도 되면은 뭔가 하나 정도 카탈리스트가 될 수 있는 뉴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오늘도 S&P 500은 업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마치 우리의 지수 시장인 마냥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김경희 PD가 계속해서 정리를 도와드리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업을 들어주신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자, 이 업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뭐 사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뭐 상방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수는 어쨌든 뭐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오늘 FMC 같은 경우가 시장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FMC를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게 향후 금리를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 또는 그런 방향성, 그리고 이제 뭐 그 행간 또는 이제 코멘트에서 어떤 부분들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인데, 금리 인상 자체가 예전이랑은 좀 확실히 분명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때 금리 인상 사이클이 2년 6개월 동안 17차례, 그러니까 BP로 치면은 425pp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금리 인상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버블 붕괴랑 그다음에 금융시장에 충격을 준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년간 4차례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 폭으로 보면 100bp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예전에 과거에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기를 확인을 하면서 올리겠다라고 시장에 뭐 힌트를 과거부터 계속 줘왔는데, 투자자들은 예전에 그 급격한 금리 인상 또는 금리 인상이 항상 시장에 충격을 준다, 또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실물 경기나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이슈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항상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네. 계속 주목을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금리 인상 속도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전혀 뭐 기업들의 기업 활동에 훼손을 줄 만한 요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 IT 관련된 기업들이 이익을 내면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 2017년 마무리 그리고 2018년도에도 어쨌든 그러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뭐 증시를 이끌어 나갈 것이고, 만약에 그쪽에서 조정을, IT 기업들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경기 회복 관련된 전통적인 종목들이 그 빈자리를 아마 채워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경기 확장 사이클에 당연히 그런 종목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여전히 지수에 대해서는 상방을 놓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랠리에 대해서 상방 쪽으로의 의견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S&P 500에 대해서 업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습니다. 어제장의 S&P는 뭐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된 이후에 오늘은 반등, 같은 가격대에서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나스닥에 대한 부분도 좀 분석적으로 좀 짚어주셨고, 현재 구간에서 뭐 두 지수 비교도 했었는데 현재 S&P 다시 올라가면서 2670선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70.25포인트 0.07% 강보합권으로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데요. 자, 저도 역시나 오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업이 뭔가 매수적인 관점에 접근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어느 투자자분들이나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좀 무서우실 것도 같아요. 뭐 저도 역시 같은 마음이긴 한데, 일단 뭐 생산자 물가지수라든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이 지표, 뭐 별다른 악재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지수의 성적표로 생각을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도 계속적으로 고점 높여갈 그런 여력은, 랠리는 남아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오늘의 업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10분 후에는 오늘의 미국 주식 개장이 되면서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 더욱더 또렷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마스터님은 오늘 다운의 의견 주셨거든요. 이 다운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네. 자, 우선은 추가적으로 2617선 지지력을 보이고 상방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FOMC 다음에는 이 긴축에 대한 긴장감이 풀릴 거라고 생각해서 지수들이 낮게 형성되어 있으면 우선은 추가적인 돌파 예상을 보겠는데요. 우선 지속적으로 상방 여력들을 남겨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그걸 아니다고 말하기는 힘들죠. 단, 고가의 제약이 어딘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우선 보자면 이제 이 구간들 저항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분봉상에서 한번 저항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이 구간들 저항들 여전히 한 번쯤은 체크해봐야 될 구간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는 좀 보기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틱에서도 보자면 꼭지점 2개 연결한 세기 형식의 수렴 구간 상단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까치 베팅이란 거는 이런 거죠. 차익에 대한 물량들, 그 다음에 이거 돌파에 대한 물량들, 그 다음에 배팅의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우선은 FOMC 전까지 얘네들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출렁거리거나 빠질 수는 있는데, 추가적인 배팅을 해서 마지막 물량을 정리하고 빠지기 위해서 약간의 휩소를 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저 구간을 굳이 넘어갈 이유는 없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네. 그래서 굳이 고점에 붙어 있는 애들, 신고가 부근에서 짧게 손절 잡고 그냥 눌림목이나 그런 애들 보는 구간들이 더 유효하지 않겠나 하는 관점이고요. 물론 국내 선물이나 그런 아이들은 우리도 매수 배팅을 해서 2016년처럼 이번에도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는 재료가 소멸될 거다 이렇게도 보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아침 방송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부터 일주일 내내 94.20대 저항을 네. 확인하자고 맞아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앞으로의 경제 발표 전망이나 아니면 다음 내년에 그 횟수에 의해서 이걸 돌파할 거냐 말 거냐인데 윗구간에 95.00대 이상의 자리는 하나가 남아있긴 하지만 굳이 그 자리 치지 않아도 되는 그림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번에 이슈로 인해서 넘어가냐 마냐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눌림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보자면 상품통화나 지수들은 오늘 반등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저점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 거고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고요. 어차피 결정은 FOMC 이후에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를 안착해서 갈 건지 아니면 이 박스 구간에서 횡보를 뛸 건지.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팅보다는 오히려 차익 매물에 대한 되돌림들 보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게 이론적으로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에 대해서 일단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 94.20 저항을 좀 확인을 해보시라라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 S&P에 대해서 고점에 대해서는 좀 상승으로 좀 쫓아가지지 마라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제장에 좀 나스닥의 시세가 좀 나왔잖아요. 일단 나스닥은 하락으로 좀 마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 대해서는 S&P 먼저 가격대 확인하고 짚어볼게요. 현재 6,427.75포인트로 0.39% 강보합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두 지수에 대해서 어떤 상품이 조금 더 현재 구간에서 매매하기 좀 좋은 포인트가 나오느냐가 시청자분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으니까요. 두 상품을 같이 좀 비교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 이슈로 S&P 500 방금 전에 좀 살펴봤고 좀 최근에 나스닥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지금 네.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우선 이렇게 봅니다. 지금 결정이 나지 않는 구간에서는 우선은 네. 추세선이나 그 물량이 나올 구간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이렇습니다. 결과는 우선은 전반적으로 지키고 싸우는 구간이라서 확산 보합이 뛰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러겠죠. 우선은 신고가에서의 눌림목들은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익도 나와야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우상향이 무섭다 그러면 언제나 신고가에서 물량들 나오는 거. 한마디로 지금 특징적인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보자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제까지 이렇게 보자면 전 고점을 돌파한 이유는
이후에는 전 고점을 지지하고 다시 추세가 나는 구조였고요. 네네. 지금 이 이후부터는 전 고점을 돌파하면 전 고점 이하로 빠졌다 갑니다. 전 고점을 돌파하면 또 빠졌다 가고요. 네네. 한마디로 전 고점을 돌파한 아이들은 차익이 나와서 보합 내지는 우상승의 채널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모든 그림의 특징들입니다, 요즘. 한마디로 확신을 갖고 움직인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황이나 앞으로의 큰 흐름들을 가지고 기대치에 의한 배팅, 하지만 겁을 먹고 신고가를 넘어간 아이들은 매수를 잡은 사람들은 모두가 수익이겠죠. 네. 한때 그때부터 차익이 다시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고가 지지가 아니라 전고가에서 눌림이 됐을 때 다시 전고가의 1차, 그다음에 신고가 2차를 가지고 배팅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신고점에서의 눌림목들은 항상 수익을 주고 있는 구조다. 한마디로 추세가 아니라 보합 횡보에 대한 여력이다. 파동이 난 다음에 그다음에 채널이나 횡보에 대한 여력을 갖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전 고점이나 전 저점에 있는 신고가, 신저가를 갱신한 아이들을 잡았을 때 그걸 다시 테스트하는 구간에서 배팅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부터 새벽까지 해서 신규로 배팅해서 많은 걸 포지션을 보겠다 하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네네. 하지만 단지 추세가 더 날 것 같다면 항상 저점을 깨고 있는 아이들은 신저가, 그 다음에 고점에서는 신고가. 특히 이런 구간들이죠. 여기서 추세가 눌리고 그 다음에 쌍고를 찍는데 이 추세를 지키면서 싸우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 규칙은 누군가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개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큰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네. 한마디로 이 추세 라인들을 지키면서 싸울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표 이전에나 이후에 얘네들이 출렁거리는 이런 구간들이 매물대라고 여기시고 고점에서의 그다음에 전고점, 그다음에 익절 잡고 홀딩하는 전략들. 네. 만약 얘네들 건드리면 저는 그렇게 볼 거고요. 매수는 아무래도 아래 구간들 노릴 수밖에 없는 이 네. 박스 구간들에서의 고점, 저점. 그런데 이왕이면 고점에서의 눌림이 손절도 명확하고요. 그다음에 기준들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매물을 실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고점을 지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에서 지수에 관심 있으셔서 매매 전략으로 좀 챙겨가실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가죠. 이 신고가에 대해서 눌렸을 때 좀 들어가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대가 더욱더 또렷하기 때문에 손절 가격도 잘 잡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S&P 500과 그리고 곁들여서 나스닥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25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벌써 5분밖에 남지 않은 증시 상황인데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요. 네, 바로 유로 FX입니다. 자, 유로 FX 최근에 가격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18 가격대 회복을 하지 못하고 현재 구간은 1.17605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빠르게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지금 만장일치 나온 거예요? 지금 업이고요. 네, 김경민 PD도 업. 마스터님과 저도 업을 들었는데, 유로 FX 이렇게 해서 좀 공통 의견 나올지 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자, 김경민 PD, 먼저 유로 FX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달러가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외신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미국 쪽에서의 선거 결과에 따른 이 달러의 하락세가 있었다라고 분석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제 여파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가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FOMC에서 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게 약간 투자자들의 관심사에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멀어졌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좀 유로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연말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2018년도 내년의 전망을 각각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달러와 유로의 전망에 대해서 지금 올라와 있어서 이것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참고를 하시라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에게 있어서 2018년은 좀 최악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달러가 앞으로 계속 좀 힘을 못 쓸 것이다 라고 네. 예측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 통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앞두고 좀 달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파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대신에 달러를 사지 않고 그들은 유로와 옌을 매수했다라는 이런 분석적인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내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지금 기정사실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좀 견조할 것이며 긴축적 통화 정책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점이 좀 널리 이렇게 알려지면서 달러가 뭐 올해 주요 통화 대비해서 7% 정도 하락한 국면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적인 의견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전문가의 인터뷰에서 이제 의견이 또 올라온 거에 참고를 하면 유럽 경제가 지금 성장을 많이 해오고 있고 또 이머징 마켓과 나머지 국가들의 흐름에서 좀 참조를 할 때 달러는 앞으로 다시금 좀 매도세에 놓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에도 나와 있는데 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달러가 힘을 받아야 될 것임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좀 가격대와 이 그 예측치가 좀 디스커넥트 그러니까 좀 일치하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일치하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달러가 뭐 확 지금 부스트를 받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 유로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1.30까지는 최소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옌 같은 경우에는 더 갈 것이다라고 보는 트레이더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만 해도 연초까지만 해도 달러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밝았었는데요. 맞아요. 이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 법인세 감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하겠다 하면서 당선이 됐던 점이 있었고 또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하면서 달러가 더욱 지지받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좀 공공연히 되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낙관론 중에서 대부분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이미 지금 오늘 뭐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면 세 번째 금리 인상이 되는 것일 텐데 이미 두 번 뭐 금리를 올렸고요. 그 낮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또 지금 트러블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트럼프와 공화당이 세제안 공약을 좀 이행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비관론적인 그런 생각들이 지금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달러가 좀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네. 내년도 전망에서 뭐 달러와 유로를 비교를 하자면 달러는 하락 그리고 유로는 상승이라고 크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유로 FX 좀 분석을 해주실 때 달러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내년에 대한 전망들 각국 통화들 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달러에 대해서는 내년이 좀 안 좋은 해다라는 분석을 김경인 PD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전달을 도와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에는 유로 FX에 대해서 유로 통화에 대해서는 상승 쪽으로의 방향과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는 좀 부진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에서 오늘 유로 FX 상승에 대한 업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해설위원님도 역시나 업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1.16이랑 1.2 뭐 러프하게 보면은 8월 네. 이후 그 박스 안에 이제 좀 갇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맞아요. 1.16 같은 경우에는 큰 이벤트가 아닌 이상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 그런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7 정도에서는 대부분 이제 리바운드가 좀 나오는 그런 구간이어서 최근 지속적으로 좀 하락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전일 같은 경우죠. 거래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뭐 아래 꼬리가 살짝 좀 달려주면서 더 이상 요 가격 아래로는 안 내려가려는 하는 그런 이제 매수들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매수로 좀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 저점 정도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판단해서 그 업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의 가격대가 조금 지지대가 좀 탄탄하다라는 물량이 좀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뭐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충분히 밀려면은 밀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네. 그 자리에서 밀지 않고 어쨌든 반발 매수가 일부 들어오고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양봉으로 이제 좀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고 네. 장중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좀 움직임이 위쪽으로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저점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단기 저점에서 좀 매수로 끌고 가실 만한 매매 전략까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 저도 역시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도 좀 동일한 의견이기도 한데요. 어제장에는 다시 좀 들어 올리는 가격대고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가격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지금은 0.14%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 가격대가 저는 지지되는 가격대 좀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가격대가 다시 좀 빠지면은 그런 저가 매수로 좀 들어가 보시면서 매수 포지션 오늘 당일 트레이딩 관점으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끌고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의 업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마스터님도 역시나 오늘 또 만장일치로 업에 대한 의견 주셨고 또 오늘 아침에는 미리 또 해외 선물 전략 아침 방송 출발 증시 와이드 시간에 또 말씀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함께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우선 유로 달러 보려면 우선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큰 흐름들 파악을 해드렸었는데요. 우선은 눌림의 매수까지 해서 95.10까지 끝냈고, 그 다음에 매도, 그러니까 매수의 매도가 주력 그림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 구간 안에서 그냥 갇혀서 보합 뛴다고 지속적으로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94.20 아래부터 얘네들 목표로 끌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94.20을 치면서부터 이제 눌림목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윗자리 한 자리 있다는 게 96.14점대 140대고요. 얘네들 치느냐 마느냐는 앞으로 시황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태고, 한마디로 얘네들 매수 매도가 끝난 상태에서 중심보합을 띄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FMC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오늘 그림은 이렇게 보자면 달러 인덱스 지금 93.810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아랫자리들 깨고 93.30대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이 자리들 FMC 이후에 빠지기 시작하면 93.750대 빠지기 시작하면 아래 구간까지 93.30대까지를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빠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구간을 빼게 되면 가야 되는 거고요. 못 빼면 얘네들이 이제 지키고 윗구간 테스트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보합 구간에서 아래 하단부 확인해서 중심 보합까지 드느냐 아니면 오늘 넘어가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자 유로 달러 네. 봐드리겠습니다. 유로 달러 우리는 오늘 눌림에서 매수 사인은 계속 드렸었습니다. 맞아요. 첫 번째 이유 FMC를 결정하기 전에 달러가 매수 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달러 강세를 띄었던 한마디로 유로 달러가 아래로 내려왔던 아이들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차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도의 차익은 매수겠죠. 그래서 눌림에서 오늘은 아시아 유럽장 FMC 전까지 반등을 줄 거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눌림 매수를 잡아라. 걔네들 잡고 수익이 나면 이제 잡고 그냥 홀딩해버리면 되니까 네.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볼 때는 1.17 930까지 1차 목표를 삼고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려고 한다. 제가 리딩 드릴 때 자리하고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다시 러프하게 분석을 한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오늘 달러가 약세로 뛰게 되면 1.18 740대를 먼저 확인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매수 반등으로 그 구간까지 오늘 노릴 구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힘은 매수 쪽으로 쏠려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갑자기 말이 끊기네요. 네. 두 가지, 세 번째 이유까지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구간들 눌림에서 얘네들 지지력이 오늘 보합세를 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차피 눌렸던 구간들 전반적인 보합 구간 형태에서 중심 라인들이 일반적으로 시장의 중심이겠죠. 한마디로 크게 물량들이 싸울 이유가 없는 구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하고요. 차익에 대한.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요구한 거는 딱 그거였습니다. 아시아 유럽장 눌림에서 지속적인 매수 반등 노려라. 두 번째, 네. FMC 전까지 갑작스러운 변동폭으로 차익이 나와서 출렁거리더라도 다시 유럽 아이들이 점심시간까지 만들어 놓은 중심값으로 회귀할 거니까 마중 나가서 쫓아가는 추세 매매에 따르지 마라. 그 두 가지를 제가 조건으로 제시하고 그렇게만 지켜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상세한 자리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모르겠는데, 네, 너무 많은 네네. 세팅을 하고 너무 많은 그렇죠. 걸 하기 네, 때문에 네. 제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눌림목에서 얘네들
1.1730대인가 330대인가를 제가 드렸어요. 눌림 매수 배팅으로 네. 드렸고요. 오늘 오전에는 아침 시황에서는 이 저가 지지력을 배수진으로 치고 눌림 매수 전략을 드렸을 거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는 매수 쪽 반등 여력을 갖고 있고 아직 추세 돌파 못했기 때문에 추세가 돌파하기 시작을 하면 시청자님들은 이거의 반등 여력을 노리시고 보시는 게 좋고요. 2016년에는 저희가 아예 확신을 갖고 FMC 다음에는 뭐 지수하고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추세 매수다 이렇게 해서 배팅을 들어갔었는데 그 전에는 채널로 굉장히 이쁘게 놀았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2016년에는 처음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그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 같은 상태고 네. 그 다음에 내년에 대한 준비입니다. 뭐 이번에 할 거는 기정사실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경제 전망이 어떤지 그 다음에 이번에 억지로 하는 건지 그 다음에 3회 할 건지 4회 할 건지 그 전반적인 전망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오늘 출렁거리고 내일 좀 안정화가 되면 추가적으로 추세를 잡을 거고요. 네. 기술적으로는 눌림 매수 배팅이 여전히 FMC 이후에도 유효한 그림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로FX 전략 아주 상세하게 짜드렸고 오늘 아침과 시황 그리고 달러 인덱스 좀 비교해서 유로FX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인데 이제 하방 쪽이냐 또는 상방 쪽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가격대를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유로에 대해서는 눌림 매수 전략으로 최근 가격대 좀 공략을 하셨고 그리고 눌림 매수에서 반등하는 그런 구간을 또 수익으로 전환을 하자라는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1.17930달러에 대한 반등 그리고 위쪽으로 상방 쪽으로는 더욱더 1.18740달러까지 조금 더 반등을 노려보자라는 말씀이시고 또 앞서서 가격대 좀 잘 생각 못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으로 또 가격대까지 확인을 도와주고 있는 저희 시청자분이신데요. 자, 일단 유로FX에 대해서는 FMC 전후로 변동성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만큼 이런 지향하셔야 될 점 잘 좀 참고를 하시면서 꼼꼼하게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FX까지 알아봤는데요. 현재 시간 39분이 벌써 넘어가면서 오늘의 미국 증시 10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세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FMC 발표를 앞둔 오늘의 미국 증시 개장이 됐는데요. 자, S&P 500 더욱더 상승 탄력 올라가고 있습니다. 2673포인트로 0.78% 상승폭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탄력적입니다. 6430포인트로 0.43% 강보권으로 정고점 돌파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전에 두 번째 이슈로 알아본 유로FX 1.17630달러로 강보권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반등권인데요. 1246.9달러로 0.03%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재고 발표를 앞둔 크루드오일은 일단 가격대가 좀 중후반 가격대에서 밀렸습니다. 57달러 초반까지 57.25달러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0.33% 약보합권입니다. 자, 본장에 대해서는요.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속보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오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고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장에서는 다우지수 역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경희 PD 현재 구간 다시 한번 기사 들어볼까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함께 들려오고 있고요. 나머지 S&P 500과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도 지금 약진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할 점인 것 같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0.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여기서 가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부동산 쪽 관련주들과 IT주가 지금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베스트 퍼포머라고 해서 가장 지금 현재 활약하고 있는 종목이 뭔가 봤더니 네. 골드만삭스와 버라이즌 그리고 보잉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장에도 지금 버라이즌과 보잉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은데 어제와 이어서 계속해서 좀 눌리지 않고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난하게 별일이 있지 않는다면 좀 FMC 앞두고 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 지수의 상승, 부동산 섹터에서 좀 올라온다고 이런 부분들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FOMC 회의 발표가 있는 날이고 또 옐런 의장의 좀 마지막 인사도 있는 만큼 상당히 좀 기초가 주목되고 있는 시장 개장을 알렸고요.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지수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렸고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이슈는 오늘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둔 바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앞서서 저희 일부 오프닝 열었을 때는 57달러 중반대 가격 지켜가고 있었는데 이내 좀 빠지면서 57.19달러입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좀 약세로 전환이 되는 상황인데 잠시 후에 원유 재고 발표도 있고요. 지금 시작 가격대도 궁금하신 사항일 것 같은데요. 자, 현재 구간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네, 자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저와 김경윤 PD 업이고, 마스터님과 지금 해설위원 다운의 의견 주셨는데요. 자, 오늘 크루드 오일 어떻게 될까요? 김경윤 PD 빠르게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지금 오늘자 외신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지금 아부다비 증시에 아부다비의 국영 석유 기업이죠. 에드넉이 IPO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네네.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16%나 상승을 하는 와. 좀 굉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물론 장 마감할 때는 다시 이제 뭐 6%대로 마감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좀 열기가 뜨거웠다라는 그런 최종적인 브리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투자자들이 좀 앞으로도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이 에드녹 쪽에도 이윤이 많이 남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서 뭐 전반적인 그 유가에 대한 뷰가 좀 상승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오펙의 그 사무총장이죠. 모하메드 바킨도가 또 블룸버그가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좀 감사한 협의라든지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만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킨도가 지금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지금 오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유 생산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오펙은 재고 과잉을 해소하는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시장 재개편을 거의 지금 이뤘다라고 지금 좀 만족스러운 그런 소회를 밝히고 있는데 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과잉 재고량, 그러니까 남아도는 재고가 뭐 1억 5천 배럴 정도였는데 이번 달에는 1억 3천 배럴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간 우리가 원유 시장에서 좀 안정을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을 다시 되찾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 바킨도가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이 오펙과 뭐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공급을 이제 알맞게 조절을 한 이후에 뭐 출구 전략을 생각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출구 전략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이제 좀 생각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만족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할 때도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재고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가의 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오일 가격을 지지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금 중국 쪽이 보시면 되겠고요. 또 글로벌 원유 수요는 바킨도가 말하기로는 하루에 150만 배럴 정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원유 시장의 펀더멘탈이 이 정도로 좋지는 않았다. 근데 현재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고 글로벌 경기가 지금 반등하고 있고 원유 시장 펀더멘탈이 좀 탄탄해지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시장이 좀 옳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좀 앞으로도 뭐 가격에는 좀 지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좀 긍정적인 소회를 밝혔다라는 이야기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만족할 정도면 앞으로 조금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 상승이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이런 다양한 시황에 물려서 남아있다는 점 선방적으로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게 해설위원님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하방 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상방 같은 경우에도 한 58불 쪽 가면은 분명히 이제 매도세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55불 언더에서는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5불 쪽 아래, 그러니까 50불대 쪽 55불 아래로 내려가면 그 이제 산유국들 쪽에서 감산합의에 대한 이슈들, 뉴스들이 일단은 유가를 받치는 그런 지지해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인 것 같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쉘 그 업체들
그쪽에서 이제 일부 뉴스나 아니면은 생산량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상단을 좀 맡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산유국이랑 비산유국이 서로 이제 그 유가의 가격을 가지고 좀 플레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네. 상방도 좀 막혀 있고 하방도 좀 막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위쪽으로 좀 막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방 쪽보다는 하방 쪽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하방 쪽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마스터님 의견 좀 빠르게 들어보고요.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들을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의견 설명 도와주시죠. 네. 오일에 대해서 할 이야기도 많고 뭐 네.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 구간들 굉장히 중요도 있는 구간이고 우선 일봉상에서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매수매도를 노리다가 중간에서 한번 또 재차 매도를 다시 봤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의 마지노선을 잡고 다행히 어제 급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어제 급락한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량들을 더 실어도 좋을 만큼 중요한 자리다 해서 이제 제가 생방송 따로 또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급락을 해서 제가 새벽에 가서 어제 새벽에 2시 정도에 사인을 드린 게 이렇습니다. 전반적인 흐름들은 우리는 이렇게 보겠다. 어떻게? 57.80까지 올라와서 그 다음에 다시 추세 매도를 하루 이틀 더 보는 걸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대신 70부터 80 자리를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기 때문에 새벽에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60부터 진입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60에서 매도를 들여서 40에 한번 빼먹고요. 그 다음에 68 이상에서 들어가서 57.80대를 맞고 싸우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냥 크게는 58불 안착 못한다 생각하고 매도를 쳐라. 그 다음에 30까지 본다 하고 제가 지금 생방송 온 거거든요. 네. 지금 그림들 보면 57.10대까지는 아직 열려있는 보입니다. 그래서 57불 근처 57.02부터 뭐 1, 2 사이를 테스트할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력을 저희가 롱프로 볼 때는 56.4030대를 오늘 열고 보겠다 이 이야기고요. 근데 사실 조심스럽게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구간들 지속적으로 지지가 많이 됐던 구간들이고 보합 구간에서 항상 이 자리에서 방향성들은 위로 급등이 있었으면 급락이 있었고 급등이 있었으면 급락이 있었고 급락이 있었으면 급등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중심 자리라는 거죠. 그 구간에서 지표를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 윗구간에서 올라갈 때 이번 주 초부터 57.70대가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57.70대 오전에 왔기 때문에 오늘 뭐 어제 새벽부터 2시부터 오늘 올라오면 내린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 2부 때 더 정확히 말씀드릴 게 있겠지만 우선은 일봉상에서의 이 구간들 추세를 무너뜨리고 반등 여력에 밀리고 있는 구간들 네. 그래서 신저가를 낮추는지 오늘은 그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라고 보고요. 56.3040대는 여전히 지지력 하단부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자리까지를 좀 더 길게 여력을 지표 이후에 열어볼 생각을 하고 대비하고 있다. 단 조건은 58불 정착 못하는 기준으로 삼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부 때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원유 재고 발표 잠시 후 12시 30분에 있을 예정인데 58달러 정착이 안 될 그런 전제를 깔고 일단 56.3040 지지력 하단부 확인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 필요하니까 잠시 2부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도와드리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상담과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도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원유 재고 발표도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